자, 제3절 체포와 감금죄입니다. 자, 노트를 펴봐야 되겠죠? 노트 펴봅니다. 자, 체포와 감금죄에는 체포 감금죄가 있고 존속이 있고요. 중체포 감금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가 있고 상습범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죄들은, 즉 체포 감금죄의 모든 죄들은 침해범이고 미수가 있고 중요한 것이 이제 해방 감경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갑니다. 자, 서론. 자, 신체 활동의 자유죠. 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날 자유가 있는데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체포와 감금은. 자, 침해범이고 미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범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계속범 밑줄짝.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방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자, 조문갑니다. 사람을 체포 감금했을 때 성립하는 조항이고요. 자, 객체 갑니다. 객체는 사람인데 이때 사람은 잠재적 신체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이면 됩니다. 자, 수면자, 명정자, 정신병자, 불구자는 됩니다. 여기서 정신병자 판례 있습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출산 직후 영어는 안 되고, 자, 체포를 보죠. 체포. 체포는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현실적 구속을 가하는 것이죠. 그쵸? 자, 2번 체크. 자, 2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을 협박해서 어떤 장소에 출두하게 하는 것, 즉 검찰이나 경찰에 불러내는 거 있죠. 이것은 강요인 거지 체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형적 밑줄 그시고 그리고 부작이 됩니다. 간접정범 됩니다. 그 사례 읽어보시고요. 자, 감금은 장소적 제한이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의 사다리를 치운다. 그리고 목욕하는 부녀의 옷을 숨겨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 강제로 차에 태우고 질주한다. 질주 동그라미. 요 질주 판례 있습니다. 자, 수단엔 제한이 없죠. 역시 무형적 되고요. 자, 수치심, 공포심 된다는 판례 있습니다. 부작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간접됩니다. 자, 판례 봅니다. 감금 행위는 물리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당연히 되고요. 빨간색으로 공포심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갑니다. 밑에 판례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동그라미 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OX 판례 나와 있죠. 여기. 자,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무형 동그라미 됩니다. 감금. 겁 동그라미 됩니다. 그쵸? 겁을 먹고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지? 이 감금입니다. 공포심 됩니다. 이건 뭐지? 봉쇄? 봉쇄는 유형적 방법이잖아. 그쵸? 물질적 유형적 방법이라서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차에 태웠죠? 차에 태웠고 하차 요구를 했는데 묵살해버리고 운행이 강행되죠? 이 감금입니다. 됐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고요. 올라갑니다. 자, 사실관계 볼게요. 채권자 갑등은 2, 3중으로 하도 급한 형장소장을 만나서 여관에 데리고 갔다. 8일 동안 갇혀있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의뢰처 등이 그 여관을 왕래하였고 같이 스탠드바에 가기도 했고 그치? 같이 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금 됩니까? 안 됩니까? 됐지. 여기 여관원에 갇혀 있었다며. 그쵸? 됩니다. 중간에 8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중간에 와이프가 왔다 갔다 했고 스탠드바에 술 마시러 가기도 했고 사무실에 가기도 했다는 거야. 언제 동안? 이 8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감금이지 뭐야. 그쵸? 그래서 꺽쇠 2번을 보면 그 행동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다 하면 틀려요. 즉 반드시 전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일 동안 외출도 안 시키는 거야. 여관방에 8일도 외출도 안 시키고 그 방에 가둬놓는 거야. 그건 당연히 감금이죠. 감금이기도 한데 중간중간에 밖에 나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것도 감금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와이프가 왕래하기도 했고 중간에 놀러 나가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금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이 6번은 무슨 판례죠? 자, 정신의료기관의 장, 즉 정신병원 원장임을 말합니다. 정신병원 원장이 자의로, 이 무슨 말이야? 자기 스스로 입원을 한 환자다, 그 뜻입니다. 그쵸? 자의로 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이 병원장은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게 법에 있어, 법에. 정신보건법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동그라미. 퇴원 요구 밑줄 자. 이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감금이다 는 판례입니다. 출제된 적 있었죠? 자, 밑에 판례. 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자, 밑에 정신과 전문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 권고서 작성 행위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자, 지금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래요. 그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자,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지금 정신의료기관의 장 누구야? 병원장. 그 병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지금 입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동의가 없는데, 지금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없고 지금 딸랑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병원장의 결정, 이 장의 결정이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딸랑 진단서 하나만 있는데 이 진단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위법하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원래 두 가지 다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쵸?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요 딸랑 하나만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판례가 뭐라 하냐면 위법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즉 이 전문의가 사실과 다르게 입원 진단서를 썼거나 또 이 병원장과 짝짝꿍 했거나 즉 공동이나 공모를 했거나 그랬다면 몰라도 즉 이 진단서가 짝아로 썼다면 그리고 이 원장과 의사가 짝짝꿍해서 입원시켰다면 그러면 당연히 위법하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 이 판결을 보면 이 병원장과 전문의가 공모한 적도 없고 이 진단서가 진실된 진단서라면 이것이 짝퉁이 아니고 그쵸? 여기 보시면 사실과 다르게 썼다는 말이 아니지? 진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요 진단서만 믿고서 병원장이 입원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금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입원 내지 입원 권고서 작성행위인데 여기다가 이것은 진실되는 거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 치는 것을 여기다 세무 치지 마시고 전문의 작성행위만인데 전문의만 해도 알겠죠? 진단서라는 얘기.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된다는 것이지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위법한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의미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밑에 2번도 정신병원 얘기인데 정신병원 전문의 갑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서 입원시켰다라는 부분이라서 공동감금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자 보세요. 정신병원에 이렇게 감금이 되려면 즉 이 판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질환자가 되려면 정신질환자가 되려면 일단은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라고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
진단을 받은 자, 진단을 정신병 진료 환자라고 진단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장애의 정신장애의 의심이 든다면 이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면 이것도 정신질환자가 된다는 게 판례야, 판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인 갑과 을은 쭉 읽어보시고 피해자에게 피해 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쵸? 의심이 있다라고 판단되었다고 한다면 이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에 이 요건을 구비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가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갑과 을이 공동하여 피해자, 이 피해자가 누구야? 피해자가 여기 망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된 자입니다. 이 자를 강제로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시킨 것은 감금죄가 되지를 않는다. 고 받고 그 다음에 고의도 없다고 봤어.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됐죠? 자, 착수시기 판례 봅니다. 중요한 판례네요. 자, 여기 꺽쇠 1번을 보면 체포죄는 계속범이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범 알아두시고 계속범이기 때문에 체포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적 계속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체포죄의 고의를 갖고 타인의 신체적 활동이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다면, 개시 동그라미 그러면 착수로 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관계를 읽어봐야지 알겠죠? 올라갑니다. 을려가 갑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에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즉 이놈이 이 을려를 자기 그 오피스텔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였고 이제 덮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치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갑이 을려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적으로 을려를 3번 밀쳤다. 3번 밀쳤다 밑줄짝.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개시했다. 그래서 요 3번 밀쳤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체포죄의 착수인 거예요. 착수. 을려가 갑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갑이 팬티바람으로 쫓아나왔다. 그쵸? 급하기도 했네요. 자, 을려가 이를 뿌리쳤고 갑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면서 들어오려고 하자 을려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하여 갑의 가슴을 밀어냈다. 그쵸? 갑의 죄책은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CCTV로 지금 영상이 녹화되고 있고 그 영상이 이제 증거물로 제출된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은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체포죄의 고의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여기에 바로 뭐다? 착수다고 하는 이 지문이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뭐 가로 2번은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 판례가 뭐라 그래? 체포죄 미수다. 다시 결국 이 여자를 다시 팔을 잡아서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신각신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여기가 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체포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체포죄 착수가 언제라고요? 여기 3번 미쳤을 때를 말합니다. 색깔 칠해 두시고요.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시대가 거의 비슷하지? 여기는 18년도 판례고 여기는 20년도 판례네요. 자, 체포죄는 그랬습니다. 착수식이 똑같습니다. 착수식이 여기서 공부 똑같아요. 체포죄의 고의로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했을 때다. 똑같기 때문에 색깔 칠하지 않을게요. 똑같아요. 자, 꺽쇠 2번에 계속범이다 말씀드렸고 계속범이라서 시간적 계속이 있을 때 기수가 되는 것이다까지 똑같아요. 자, 계속이 되어야 기수이기 때문에 계속이 안 되면 미수지 뭐야. 그쵸? 그래서 일시적이다 세무쳐. 그러면 미수일 뿐이다 했고 색깔 다른 색깔로 색깔 여기 일시적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꺽쇠 3번은 상해 짤 때 다 했잖아. 그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가 되면 상해가 되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미치지 않고 밥만 먹으면 잘난다
은다. 그치? 자연적 치유라면 상해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다 배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하고 2번인데 1번은 봤으니까 2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올라갑니다. 갑등은 A파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등의 방법으로 A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 A를 끌고 가려고 한 것이 바로 뭐야? 가로 열고 착수인 거야.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미수가 되었던 사건이죠. 함부로 잡아 끌면 안 돼요. 이렇게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고. 자, 기수식입니다. 계속범위라는 거 아시죠? 밑줄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식을 요하느냐? 아닙니다. 잠재적 자유가 보호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식 여부 밑줄 그시고 X 이딴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학설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래서 학설은 이렇게도 예를 들어요. 수면자의 방을 잠가 두었다가 깨기 전에 문을 열어준 것도 기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보다는 인식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출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나머지 건 그냥 눈탱 하시고요. 위법성 갑니다. 정당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 끊고 그 정도를 넘었을 때는 조각되지를 않습니다. 그 예 볼게요. 경비원 이것도 기출된 적 있습니다. 절도범을 체포하여 버릇을 고쳐줄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가두었다고 했을 때 감금이 됩니다. 감금. 자, 판례. 위법성이 조각되는 판례를 볼게요. 안 되는 거니까 세모 쳐볼까요? 야간 도주 방지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감금한 것이 아니라 취침 시간 중에 한해서만 수료문을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행위로 보았다는 판례. 두 번째로서 역시 어머니 의뢰 승낙이 있었죠. 그렇죠? 보호자의 의뢰 승낙이 있었고 그 아이가 정신병자였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 48시간 가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한해서만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3일에 한해서만. 야간에 한해서는 감금했고 주간에는 감금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24시간이 아니라 야간에 한해서만 그랬다는 점, 그것도 몇 달씩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3일간에 한해서만 그랬다는 것 등이 참작되어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쉬운 판례들이죠. 자, 타자와의 관계가 출제가 잘 돼요. 자, 요 판례 출제 잘 됩니다.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세 번째 판례.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입니다. 네 번째 판례,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이 네 개의 판례를 다 합쳐버리면 수십 번 나왔어요, 출제가. 자,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판례는 중요한 것이 판결 요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관계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이 사실관계는 무지무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볼게요. 갑은 을려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을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을려에게 자동차에 타라, 이렇게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 동그라미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밀어 넣었죠. 강제로 밀어 넣고 20분권 동안 달립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20분간 달린 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금죄가 되는 거죠. 그쵸? 문제는 이 협박이 감금에 흡수될까 안 될까 이거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동차에 타라, 타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한 이 협박은 감금의 수단으로 쓰여졌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감금죄의 흡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감금죄 1죄만 됩니다. 1죄만. 이건 별도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 사실관계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실관계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판결 요지는 또 별도로 출제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감금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협박 밑줄 그시고. 협박. 이때 협박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감금죄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감금할 때 웃으면서 감금합니까? 우락부락 얼굴 인상 쓰면서 욕설하면서 감금하지.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은 색깔 칠해야 돼. 요것만 든다. 색깔을 많이 칠하세요. 색깔을 많이 칠하는 게 아니고 색깔을 칠하면 낙인을 찍어버려. 그래서 이 고정 사상 우리 생각 자체가 거기에 확 고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암기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따로 있지.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면 머리에 각인도 안 되고, 그쵸? 자, 밑에 팔 해볼게요. 자, 여기 감금 나와 있습니다. 감금. 다른 색깔로. 여기 강간 나와 있고, 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단이기 때문에, 아하, 감금이 강간에 흡수가 되네, 강도에 흡수가 되네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다음 시간에 강간죄 배울 텐데 이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거잖아요.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감금이 어디 있어? 폭행 협박 플러스 간음, 폭행 협박 플러스 취득, 재물 취득, 재산상 이익 취득밖에 없지. 여기에 감금이 어디 있어? 감금이. 항상 강간이나 강도가 되려면 항상 감금을 수반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수단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사건이 때는 이게 수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흡수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따로 본다. 따로 본다. 별죄가 된다. 죄가 각각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행위가 한 개였었어요. 행위가 한 개였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이 총론 교재 가면 사실관계 나와 있습니다. 조개 트럭 사건이야. 적어보세요. 조개 트럭 사건에서 상경을 인정했다. 사실관계는 총론 시간에 가서 봐라. 이겁니다. 자, 이 밑에도 강간이죠? 강간이죠?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요. 자, 밑에 판례. 자, 이 밑에 판례 볼게요. 감금행위가 그랬습니다. 감금행위가 잘 봐요. 강도상해죄 범행이 끝난 뒤에도 자, 제가 지금 이 무슨 색깔이야? 이 초록색으로 지금 밑줄 꺼놨잖아요. 그치? 연두색인가 초록색인가? 강도상해 범행이 끝났다고 하면 이건 무슨 죄? 이건 무슨 죄? 강도상해죄 1죄. 강도상해죄 1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만 계속됐다는 거야? 이것만 감금만 지금 계속됐다는 거야. 감금은 계속범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죄가 되는 거야? 감금죄가 되는 거야. 그쵸? 그쵸? 앞에서는 강도상해가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뭐만 남았어? 감금만 남은 거예요. 감금만 남았을 땐 감금 행위만 있는 거잖아요. 강도상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별개의 행위가 또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경합범이 돼버려요. 이때는 오로지 감금만 개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강도상해죄 1죄 뒤에서 감금죄 1죄 그죠? 행위는 각각 있기 때문에 각각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서 경합범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제가 잘 된다. 자, 이 4개 판례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출제가 무지 잘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총론 죄수론 관계에서 총론 교재에서 더 많이 나오죠. 자, 가중적 요건 읽어보시고. 자, 중체포강금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중죄가 붙은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체포강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결합범이야, 결합범. 여기 나와 있는 결합범이라고. 체포강금과 더하기 가혹한 행위가 합쳐진 죄. 그쵸? 그리고 구성요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성요건이 가혹한 행위라고 했었습니다. 생명신체가 있어요? 생명신체가 없어요. 생명이나 신체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미수가 있네요. 구치적 위헌범이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하는 거 다 설명드렸고 미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 조문이 출제가 잘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혹한 행위가 어떤지 이 예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폭행, 협박, 음란, 수면 불허, 의식주 불공급, 발가벗겨 수치심에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미수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뭐 얘까지는 읽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빨간색으로 공포심은 감금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보시면 자 지하실에 데리고 그렇죠? 거꾸로 매달아 오줌물을 먹이고 쥐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얼굴과 전신을 구타하고, 즉 가혹한 행위를 했죠. 이게 가혹한 행위 했잖아. 그치? 오줌물도 먹이고 뭐 한다고 말을 했다는 그런 신용에 협박을 했다는 부분, 이게 다 뭐야? 가혹한 행위를 한 거지. 자,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가 없었는데도 을은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뭐지? 이게 바로 공포심인 거죠. 이 감금이란 말이에요. 감금. 중감금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나머지 거 보시고요. 쭉 내려와서 다음 페이지 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인데 판례 보겠습니다. 자, 97년도 4월 5일자죠. 서울까지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에 운전해 갔다. 여기 뭐지? 감금죄지. 그쵸? 끊고 같은 날 8월 15일입니다. 앞에는 4월 5일자고 지금 넉 달 지났습니다.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다음에 겁에 질린 늘려가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다. 이거 뭐지? 감금치사지. 치상이지. 지금 날짜 다르죠? 날짜 달라요. 장소도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각각 죄가 된다. 그래서 경합범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이건 청론교재 인과관계 할 때 많이 나오죠? 60-70km로 진행하였다.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뭐지? 감금이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감금.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나오려고 하다가 상해리를 입고 사망했다고 했을 때 상당 인과관계 있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성립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감금이 기본 행위가 되죠. 기본 범죄 행위가 되고, 빠져나오려고 했다는 부분이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뭐 중한 결과 발생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금한 후에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즉 포박 감금을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이제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죽고 말죠. 그랬을 때 감금치사죄, 즉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도 인정되고, 그래서 감금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좀 더 청론교재에 나오는 거죠. 밑에 판례, 정신병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금죄에 객체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17시간 동안 묶어놓으면 여기 혈전이 형성되어서 폐동맥을 맞는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래서 감금치사죄를 인정했던 판례이고요. 밑에도 감금을 한 다음에 가혹한 행위를 했다. 중감금죄죠. 죽었네요. 중감금치사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